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식,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책임 못 집니다. 훈남 약사 정재현 푸드라이터, 철새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비가 오락가락했던 네. 아침인데 또 그 악천을 뚫고 두 분께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음식 재료 창의적이네요. 이보은 연구가께서 추천을 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수제비 반죽, 밀가루 반죽입니다. 이야. 네. 먼저 수제비, 이거 언제부터 먹은 겁니까? 아주 옛날에는 밀가루가 좀 귀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이게요. 밀이 굉장히 귀해서 일단은 고려시대에도 밀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정확하게 수제비라는 명칭이 아닌 운두병이라는 명칭으로 나온 게 있어요. 운두병? 네네. 조선시대에는 수제비를 운두병이라고 지칭을 했다는데요. 네.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닭을 삶아서 고기를 같이 삶아서 그 장국물을 이용을 해서 수제비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아마 이게 수제비가 서민의 음식이 아니라 약간 양반가의 음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이제 이 수제비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불려지고 만들어진 때는 유교 우리 사변 때 이 밀가루를 구호 작물로 다 나눠주셨대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수제비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서민의 음식으로 정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두둑한 포만감 있는 음식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을 때 예전에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게 서민 음식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홍보가 안 돼서 맞아요. 오히려 그 좀 있는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음식처럼 맞아요. 되었다고 하는. 이 수제비도 네.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그랬던 거군요. 네. 근데 이런 음식이 좀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그쵸? 이탈리아 음식점에도 뇨끼인가요? 이것도 일종의 수제비 같은 그런 요리던데 외국에도 이렇게 밀가루 반죽 작게 뜯어가지고 뭐 세계 테마기행 같은 영화 저 프로그램들 보면 그걸 이렇게 몽고인가요? 막 그런 데서도 넣고 그러던데. 맞아요. 터키도 이런 수제비 반죽처럼 만들어서 동글동글하게 했었던 게 있고요. 우리는 지금 새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터키 같은 경우에는 밀하고 쌀가루하고 섞어서 만든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에는 당연히 이렇게 뇨끼라든지 이탈리아 뇨끼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일단 그 바로 옆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저 차거다 손가락으로 뜯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딱 생긴 게 수제비처럼 생겼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각진 수제비처럼.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면의 일종. 그 손으로 이렇게 뜯어내는데 탕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스파게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류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밀가루 뜯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칼국수도 뭐 그런 건데 칼로 자른 것 뿐인지. 그것도 밀가루 반죽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 국수의 일종이다. 이제 이탈리아 뇨끼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시작은 밀가루를 먹는 사람들이니까 밀가루 반죽에다가 뭐 우유 같은 것도 반죽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모양 잡아서 먹었는데. 나중에 감자가 들어오잖아요. 감자. 그러니까 감자가 이제 신대륙에서 들어오니까 감자를 또 섞어가지고 더 부드러운 질감을 내서 이제 우리나라 뇨끼를 또 다양하게 해서 먹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뭐 그 이후에 뭐 고구마 전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사실 뭐 떡국은 쌀로 해서 그냥 넣는 거잖아요. 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넣는 거니까. 자, 지난주에 이보은 연구관님께서 요리연구관님께서 수제비 반죽을 추천하자마자 정재훈 약사가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반죽을 합니까? 반죽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역시 수제비는 반죽이 처음 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수제비 반죽을 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물을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되냐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만약에 비율로 생각한다면 우리 종이컵이 200g이라고 생각을 하면 종이컵. 네, 종이컵이 밀가루 한 컵에 4분의 1컵이 물의 양이에요. 그럼 50g이 되겠죠. 그러니까 밀가루의 4분의 1 정도를 넣는다. 네. 근데 문제는 밀가루를 찬물을 넣어야 되냐, 뜨거운 물을 넣어야 되냐가 있죠. 근데 수제비 반죽을 할 때는 익반죽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따스한 물을 넣는 게 좋고요. 커피포트를 좀 끓여가지고 그렇죠. 약간 식힌 다음에 펄펄 끓는 게 이제 반죽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 식용유를 딱 2방울을 넣고요. 물에다. 네. 물에다 넣는 게 아니라 반죽에다. 반죽을 한 다음에. 그리고 소금을 딱 한 꼬집을 넣습니다. 한 꼬집. 요게 딱 비율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제비 반죽이 굉장히 찰지면서 부드럽고 아주 맛있는데 근데 이렇게 다 버무리고 난 다음에 숙성을 시키는 게 관건이에요. 비닐에다 담아놓고 그냥 30분을 두세요. 그냥 실온에? 네. 그냥 실온에 두고 나면 저절로 알아서
글루텐 형성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쫄깃쫄깃해지고 매끄러워지죠. 네. 그 30분 사이에 내가 저 반죽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그 준비를 하면 되죠. 내가 감자 수제비 한다? 그럼 뭐 감자 수제비. 감자 썰어 넣고 수제비 하면 뭐 김치 수제비 한다? 그럼 김치 송송송. 되고. 네. 내가 오늘은 조금 비도 오고 이러니까 애호박 좀 넣고 조금 나른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애호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죠. 떡볶이도 됩니까 그걸로? 떡볶이 가능하죠. 수제비 떡볶이. 네, 그럼요. 너무 맛있죠. 그건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비율 외우셨죠? 물 한 컵,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 분량인데 그게 200g입니다. 그러니까 네. 밀가루 200g에 물은 4분의 1이니까 50g.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반죽을 한 다음에 식용유 한두 방울, 그다음에 소금 한 꼬집. 한 꼬집. 그리고 다시 요거면 반죽. 다시 반죽, 비닐봉지에 넣어서 30분 30분 정도 숙성. 네. 그다음에는 어떤 국물 요리든 네. 뜯어서 넣으면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음식이 국물 요리인데 네, 맞아요. 이게 안 넣어봐서 그렇지 뭐 김치찌개에 들어가도 되고 아이, 된장찌개에 그럼요. 들어가 예. 아무데나 다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완벽하군요. 자, 이 밀가루 반죽할 때 색깔이나 이제 맛의 변화를 주려고 또 네. 이런저런 재료를 넣기도 합니다. 어떤 재료를 넣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요새 많이들 쓰시는 그 우리밀 밀가루, 통밀가루에다가 메밀가루 네. 넣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수숫가루 넣으시기도 하고 수숫가루. 보리가루를 넣으시기도 하고 콩가루를 넣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밀가루에 많이 넣는 건 딱 이거예요. 고추장 또는 고추장. 된장. 된장. 네. 그래서 장떡처럼 만드느냐 아니면 약간 구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된장을 약간 넣고 구수하게 만드느냐 이런 밑베이스가 이렇게 깔려야만 수제비든 뭐 어떤 재료에다 넣건 다 맛있죠. 입에 벌써 침이 고입니다. 저희는 이제 반죽을 할 때 경기 남부에서. 경기 남부에 또 제가 좀 초보 요리잖아요. 하지만 오늘 과학적으로. 웬일로 이렇게 겸손하시? 전부 경기 남부에 일단 처음에는 샀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 반죽 믹스가 된 걸 있어요. 네. 사가지고 와서 반죽을 해봐요. 반죽한다. 그러면 그 안에 뒤에 성분표를 보면 이게 이렇게 배합을 하면 반죽이 잘 되는구나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반죽할 때 사서 쓰거나 아니면 밀가루에다가 감자 전분 같은 걸 한 15에서 20%를 섞어요. 15에서 20%. 그러니까 이제 5분의 1 정도. 네. 감자 전분을 5분의 1 정도 섞어가지고 반죽을 하면요 손에 달라붙지가 않아요. 제가 미리 한번 달라붙어 봤거든요. 그렇죠. 이 밀가루 반죽할 때 맞아요. 약간 좀 그런 달라붙죠. 달라붙죠. 예. 그냥 밀가루로만 하면 거기에는 글루텐이 있기 때문에 끈적끈적한데요. 거기에다가 전분을 넣어서 반죽을 하시면 희한하게 손에 안 달라붙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한 뭐 1, 20분 뒀다가 쓰게 되면은 네.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도 맛있는 수제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서 하거나 아니면은 네.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알려준 데다가 그 전분만 조금 넣어라. 네.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초보니까요. 남의 반죽법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한 가지 팁이 있어요. 감자 전분을 넣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물의 양을 조금 늘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자 전분이 약간 딱딱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원하는 질감의 수제비 반죽이 나오지 않고 약간 딱딱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물을 걸 약간 이제 조금 이해를- 더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쩐지 설명서에 물이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넣으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이게 감자 전분 때문에 네, 감자 전분이 좀 딱딱하기 네네. 때문에 조금 더 넣어야만 딱 알맞아요. 맞아요. 요리는 과학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밀가루의 5분의 1 정도를 감자 전분을 넣고 물은 아까 4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 정도를 올려주면 그렇죠. 네. 환상의 훨씬 배합이다. 부드럽죠. 네. 자, 메모들 다 하셨죠? 이제 본격적인 요리는 음악 듣고 와서 할 테니까 반죽법에 대해서 음악 나가는 동안 메모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음식 재료 수제비 반죽 밀가루 반죽입니다. 자, 기본 재료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이걸로 뭘 만들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까 우리 태훈 씨가 떡볶이 너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 수제비 반죽 가지고 떡볶이 할 겁니다. 이름하야 떡볶이. 네. 수제이. 수제이. 네. 재밌네요. 네. 떡볶이가 아니라 수제이. 수제이. 네. 어떻게 합니까? 요거요 굉장히 쉬운데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 숙성을 했잖아요. 30분 숙성. 그 안에 저는 뭐를 하느냐 사각 어묵 좀 썰어놓고 양배추 썰어놓고 네. 양파 썰어서 냄비에다가 고추장물을 먼저 풀어요. 어느 정도로 넣으면 돼요? 그게 제일 저도 집에서 만든 제일 헷갈리는 물 거. 한 3컵에다가 고추장 3큰술 그다음에 고춧가루 1큰술에 진간장 1큰술, 물엿 2큰술 넣고 끓입니다. 네. 끓일 때 사각어묵, 양파, 양배추 넣고 바글바글 끓으면 제가 아까 수제비 반죽 만들어 놓은 거를 네. 팔팔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떠서
끓여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다 익은 거거든요. 네. 근데 수제비 반죽을 너무 많이 익히면 나중에 수제이가 안 되니까 살짝만 익힙니다. 그래서 살짝만. 찬물에 한번 헹궈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묵이 완전히 퍼져서 양배추가 나른해지고 떡볶이 국물 맛이 아주 좋을 때 그때 넣습니다. 그 떡볶이 국물 아직 좋을 때는 이렇게 끓으면서 그 단맛이 그렇죠. 올라오잖아요. 단맛이 싹 올라올 올라오잖아요. 때 막 네. 거품이 이렇게 거품의 그 알갱이가 클 때 클 때. 그때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센 불에서 아주 바글바글 딱 1분만 끓인 다음에 고추장 양념이 싹 스며들면 바로 불을 꺼요. 네. 익히면서 먹는데 네. 이 수제이는 마지막 부분이 너무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추장 작물이 쫙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채소하고 버무려진 그 채즙이 완전히 들어있어서 너무너무 맛있죠. 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걷다가 뭘 먹느냐. 찬밥이 있으면 조금 비벼서 먹습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이보은 요리연가 승. 승. 네. 정말 차가워져도 맛있는 건 야가체프 맞아요. 모모라 커피하고 떡볶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우 침이 뭐 엄청나게 꼴리는데요. 경기 남부 자 떡볶이가 아니죠. 자 수제이에 상대할 만한 요리가 있습니까? 저희 뭐 또 이태리 남부에서 어제 전화 왔잖아요. 네. 그 반죽 남은 거 있으면 좀 좀 보내라. 네, 피자 한 판 만들어라. 반죽이 남은 거 있으면 피자도 한번 만들어 먹고 저 수제비 반죽도 좀 보내달라. 그렇죠. 반죽 남은 거 있으면요. 이탈리아 남부에서 네, 일단 피자 만드셔야 될 때는 튼튼한 이 손바닥, 그다음에 반죽, 그리고 이스트하고 베이킹 파우더 조금. 네. 그거 이제 반죽을 이미 하셨잖아요. 네. 거기다가 가운데다 넣고 이스트하고 다시 베이킹 공처럼 파우더를 만들어가지고 손바닥으로 그냥 막 열심히 치대 이태리 남부식으로. 네. 그다음에 그걸 이제 아까 만들어놓은 반죽을 손으로 살살 이렇게 돌리면서 피면은 진짜 네. 피자 판이 돼요. 그러니까 피자 말하자면 네. 빈대떡 만들듯이 피자 도우 만들듯이 이렇게 만든 네.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토핑 그냥 토마토 소스 좀 얹으시고 네. 모짜렐라 치즈 듬뿍 얹어가지고 오븐에다가 한 20분 정도. 몇 도? 제가 해보니까 200도에서 한 20분 정도 구워야 200도에서 되더라고요. 20분. 조그만 오븐에서. 네. 그렇게. 고구마도 그 정도면 나오는데 궁금하다. 사실 중간에 탈 것 같아서 17분 정도 꺼놨습니다. 네. 경기 남부가 원래 10분인데 이게 10분인데. 20분 가려니까 굉장히 심적인 아니 부담이 그건 되거든요. 5분이 네. 하는 거니까 네. 경기남부 요리 시간은 빼줘야죠. 네. 17분 정도 네. 구우면 맛있는 피자가 나. 네. 야, 그 역발상이네요. 그러니까 수제비 반죽을 만들어 놓고 남는 거로 피자를 만든. 이야,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보은 요리연가 승. 네. 자, 그밖에 요리 팁들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수제비 끓일 때 이제 밀가루 전분이 나서 국물이 걸쭉해지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닭 한 마리 같은 거 먹을 때 거기 막 이렇게 밀가루 떡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만두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걸쭉해져서 네. 감자도 이렇게 으깨가지고 맛있죠.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요. 수제비를 끓는 물에 한번 데친 다음에 밀가루 전분기를 좀 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넣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다른 데서 데쳐가지고 네. 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수제비 본연의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데치지 말고 그냥 쓰시는 게 좋은데 나는 정말 그 걸쭉함이 너무 싫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국물의 차이가 있어요. 국물의 차이. 고추장이나 된장을 안 푸시면 돼요. 국물에다가. 네. 왜냐하면 그건 또 전분기를 또 훨씬 더 많이 양산을 시키기 때문에 네. 아예 깔끔한 멸치국물, 새우국물 이렇게 하시면 훨씬 맑은 더 국물에. 좋습니다. 잔치국수 같은 그런 그렇죠. 국물에다가 네네. 넣으면은 걸출하지 않게 아주 그렇죠. 깔끔하게 네. 먹을 수 있다. 자, 이 매운탕 같은 음식 먹을 때 사실 거기 이제 꼬마 수제비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아유, 너무 그래가지고 맛있죠. 아주 맛있게 먹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생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거 건져 먹는 재미에 그렇죠. 매운탕 네. 시키시는 분들도 네. 봤거든요. 어떤 요리에다 넣으면 이게 궁합이 잘 맞을까요? 저는 일단 부대찌개 부대찌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부대찌개는 거의 마법사 네. 같아요. 뭐든 그다음에 넣으면 그냥. 이틀 끓여놨고 이제는 조금 실증나서 먹기 싫은 미역국에다가 요 수제비 떠놓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솥 끓였는데 야 오늘 또 그걸 주냐? 오늘 또 이럴 미역국이냐? 때. 할 때 그쵸. 베리에이션을 준다. 그쵸. 변화를 줄 때 이게 아주 맛있다. 그렇죠. 근데 수제비를 우리가 뜯어놓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던진탕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게 조금 힘드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밀어요. 민다. 그리고 밀대로. 칼로 어스터스하게 편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손으로 그냥 모양 만들어서 던지세요. 이러시면 되죠. 네. 이미 한번 해놓은 거를 손맛만 그렇죠. 살짝 넣어서
경기 남부에서는 어디다 넣습니까? 이 잘 돼 있는 수제비 반죽. 저희 또 항의 전화 왔잖아요. 예전에 남부에서 왜 졌냐고. 아, 그새? 네. 그새? 그래서 네. 그새? 아, 그 아까 문자 확인하신 게 그거였어요? 남은 반죽에다가 네. 계란 집어 넣으시고요. 노른자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네. 통째로 넣으셔가지고 다시 또 계란 풀어서? 다시 또 힘차게 다시 반죽 들어갑니까? 치대가지고 네. 그걸로 뇨끼. 뇨끼. 네, 뇨끼를 만드셔가지고 이 포크로 자국 탁 만드셔서 뇨끼를 삶은 다음에 후라이팬에 이렇게 볶으면서 거기다 치즈하고 후추 아, 넣어서 있죠. 네. 일단 한번 삶아내서 프라이팬에서 카츠오리 볶는다. 페페. 네. 좀 멀리 갔다. 요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로마식이네요. 네. 자, 밥식 먹을 숫자를 쓰는 약학다식. 네. 오늘 수제비 반죽 한국식으로 먹을 것이냐 이태리식으로 먹을 것이냐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보은 요리연구가 정재훈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